方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제 좀 줄어드나 싶었던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 누적 확진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의 식사 모임 자리에서 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192번째 확진자로 시작된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50대 여성의 남편과 언니의 부부 그리고 지인들까지 하면 모두 8명의 확진자가 새로 생겼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가졌던 식사 모임이 주요 감염 경로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진된 192번째 환자의 발열 증세가 나타난 14일이 되기 이틀 전부터 이들 친척 지인들과 3차례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외출을 삼가고 가족 간에도 접촉을 자제해야 합니다. 새로 나타난 감염 그룹의 최초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2주일 전 확진 판정을 받은 161번째, 168번째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192번째 확진자는 물론 치과의원 직원인 191번째 확진자의 경우도 어디서부터 감염된 것인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191번과 관련했었던 치과의원의 환경검체는 24건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광주 지역 코로나 재확산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래 한 달이 가까워오는 가운데 전체 누적 확진자는 200명을 넘겼고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도 13명으로 서울과 세종 다음으로 많아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동네 병원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 우려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줄어 문을 닫는 곳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한 공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창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흔적들이 병원이 있었던 곳임을 알려줍니다. 이곳에서 19년 동안 소아과를 운영한 원장은 지난 4월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환자 수가 급감하는 바람에 인건비와 관리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직원들 봉급과 월세 및 관리비 지출로 인해서 거의 적자 수준이었습니다.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광주의 한 내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진료 시간인데도 환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광덕사발 확진자가 추가로 생기면서부터 다시 2, 3월 수준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환자분들이 많이 확 줄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 덕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을 앓는 환자가 줄었고 코로나 감염 우려로 병원 방문을 꺼리는 사람이 늘어난 탓입니다. 저 이비인후과 한 번도 안 갔어요. 이거 효과인가 봐요. 마스크 효과. 마스크 작년 겨울부터 계속 써가지고. 아픈 사람이 줄어든 건 반가운 일이지만 동네 병원의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을 다루는 소아과와 내과, 이비인후과 등의 환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대부분에서 환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광주 전남 지역의 의원급 병원들 역시 지난 2월과 3월 환자 수가 20에서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1차 의료기관의 폐업이 속출하고 의료 공백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주 가던 의원이 폐업을 해버리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또 다른 병원에 가야 되고 그게 사실 의료 공백이거든요. 재정적인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사회 경제 전반으로 도미노처럼 이어지면서 동네 병원들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뛰어든 김부겸 후보가 광주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김 후보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주의를 깨뜨릴 수 있는 대표가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방사광 가속기 추가 유치 등 지역 현안도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계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빗줄기가 이어진 가운데 무등산 노무현길 표지석 앞에 김부겸 민주당 대표 후보가 섰습니다. 김 후보는 지지자들과 함께 광주 출정식을 갖고
불의와 반칙에 맞서 싸우고 연대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노무현의 길을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다시 무너져가고 있는 연대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길,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다시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길, 노무현과 함께 걷는다 하는 각오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 MBC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주의를 깨트릴 후보가 차기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네. 호남의 후보든 충청의 후보든 어떤 후보를 내서라도 저는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바로 그 판을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은 제 김부겸이 잘할 수 있다. 김 후보는 광주 전남 현안 사업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밝힐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AI 인공지능 융복합 산업의 성공을 돕기로 했고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충북에 이어 전남에도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 사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역시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싶으면 그 다음 단계는 정말 한번 총력을 기울여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또 그런 철학과 엮는다면 나는 가능하지 않겠나. 해법이 보이지 않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역할을 강조한 이낙연 후보와 달리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공항을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그건 어디서 하느냐. 저는 그건 국방부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 경선은 김부겸, 박주민, 이낙연 후보의 3파전으로 확대된 가운데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한 달여 동안 후보 간 각축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남의 의과대학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의대를 전남 지역 어디에 설립하느냐를 놓고 동서부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결정되면서 교육부가 바빠졌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의대 정원 배정 기본 계획을 짜고 대학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해야 합니다.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배정을 신청받아 21년 2월까지 대학별 정원을 심사 배정하여 21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과 별도로 정원을 배정받게 될 신설 의대는 그러나 아직 구체적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학 설립 절차를 감안할 때 정부는 대학별 의대 신설 계획서를 받아 심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포대와 순천대, 목포시와 순천시, 서부권과 동부권이 각각의 의대 신설 타당성과 가능한 정책 예산적 지원 범위를 정부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간 소외되었던 지역 및 의학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이 핵심인 사항으로 대학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많은 역할이 요구됩니다. 의대 규모와 신설 지역 모두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는 상태. 앞서 정원 100명의 의과대학과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을 정부에 건의했었던 전라남도는 동서부권 안배를 요구 중입니다. 전남의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대학병원과 강의 캠퍼스를 설치해서 양 지역의 의대 신설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전남권 의대 유치 공동 노력 기조 속에 속내를 드러내지 못했던 동서부권 대학과 자치단체 모두 향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지난해 4월 제2의 천인소송이라 불리며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집단소송 기억하십니까? 전범기업들의 시간 끌기로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3개월 만에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시작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15개월이 지나서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일본에 대하면 제가 이가 갈리는 사람인데 또 이렇게 그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돈보다도 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고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올해 4월, 5월까지 모두 4차례 재판이 있었지만 피고 측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재판부가 대리인이 없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그제서야 미쓰비시 측은 부랴부랴 소송 대리인을 위임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제서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미쓰비시에서 이제서 연락을 해왔다고. 미쓰비시뿐만 아니라 다른 전범 기업들도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미쓰비시를 제외한 8개 기업 가운데 스미세키 홀딩스를 제외한 7개 기업이 모두 소송 대리인을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전범 기업들이 소송을 지연시키는 사이 고령의 원고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실제로 소송 원고 가운데 유일한 당사자인 이영숙 할머니가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도 보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12명 원고 중에서 이미 2명이 사망하게 되는 피고 측이 시간 끌기식으로 이 사건을 지연시키지 않을 것을 당부드리고. 당사자가 없는 재판이다 보니 한국과 일본에 남아있는 역사적 사료에 의존해 재판을 진행해야 해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차 집단 소송의 원고는 모두 54명. 자신 또는 가족들의 한을 풀기 위해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전범 기업들의 무책임한 재판 지연으로 인해 또다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청정바다로 유명한 신안군 가거도항에서 심각한 기름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전 예인선이 침몰했고 인양이 늦어지면서 10톤이 넘는 기름이 바다로 흘러나왔는데요. 인근에는 전복과 해삼 등을 키우는 양식장이 있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정해역인 전남 신안군 가거도항에서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항 내에는 기름을 걷어내기 위해 흡착호가 깔려 있고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 냄새, 기름 냄새하고 바다가 온 바다가 시커매 있어요 지금. 부산 선적 78톤급 예인선이 가거도항에 침몰한 것은 지난 21일 항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1000톤급 부선과 충돌했습니다. 해경은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해 침몰 선박의 연료 탱크 밸브를 봉쇄하고 주변에 오일 펜스를 펼쳤습니다. 400톤급 크레인 바지선도 동원해 한 차례 인양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크레인의 와이어가 풀리면서 실패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침몰 이틀 만인 오늘 오후 인양됐습니다. 그러나 인양이 지연되면서 침몰 선박의 연료인 중질류 10여 톤 이상이 바다로 유출되는 바람에 인근의 자연산 전복과 해삼 양식장은 물론 고기잡이까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든 상황에서 심각한 기름 유출까지 발생해 자칫 지역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많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가거도항에는 신안군청 공무원과 주민 100여 명, 그리고 해경과 해양환경공단 방제종 3척이 동원돼 기름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영광군 송이도 동쪽 900m 해상에서도 50톤급 예인선이 전복됐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해경은 예인선과 부선에서 선원 4명 가운데 3명을 구조하고 실종된 예인선 기관장 A씨를 찾고 있습니다.